결국에는 과거에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지표였지만은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의 토대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최근 이제 증시에서 언급되었던 단어들 좀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네. 삼성, 네. LG, 예. 현대차그룹이 이 재벌 그룹들의 지배 구조 변화 혹은 지배 구조 개편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경영권 분쟁 혹은 친환경, 그린 뉴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네. 이 ESG 부분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네. 우리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결정 시에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미래세대우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재구 연구위원과 함께 ESG, 착한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ESG라는 내용은 언론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ESG라는 그 개념부터 먼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ESG는 이 세 앞글자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그리고 governance 이 세 앞글자에 따른 단어로 네. 환경이나 인권 같은 사회 문제들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같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로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ESG가 처음 언급된 것은 2004년도 유엔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로 지속 가능 경영의 평가 척도로 활용되면서 처음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재 이제 뭐 사회적 책임 투자라느니 책임 투자라느니 윤리 경영이라든지 다양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한 명의는 정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도덕하면은 사실 해라라는 개념보다는 하지 말아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라는 말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과거 ESG는 하지 말아라는 규제적 관점에서 조금 접근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제 규제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라는 부분과는 이제 대조되는 개념을 많이 상충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리는 이런 현상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ESG 투자를 한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윤리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높은 실적과 성장을 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친환경 트렌드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네. 친환경 트렌드가 넘어가면서 오히려 성장성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에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지표였지만은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의 토대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ESG 투자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로벌리한 움직임들도 있었지만 네. 저는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가 아마 이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은 사실 우리 원화가 굉장히 독주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역시도 지속적인 유입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풍부한 유동성이나 혹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이제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봤을 때 네.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보시면은 과거 성장률에 비해서는 사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그럼 이런 모습을 과연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착안하게 되었고 최근 이제 증시에서 언급되었던 단어들 좀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네. 삼성, 네. LG, 예.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이 재벌 그룹들의 지배 구조 변화 혹은 지배 구조 개편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경영권 분쟁 혹은 친환경, 그린 뉴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네. 이 ESG 부분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 국내 증시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본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 이렇게 강한 매수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되고 뭐 최근에 이제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탄소 제로, 그린 뉴딜 예. 이런 것처럼 친환경과 같은 성장성까지 얻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매력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매수 유입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ESG라는 그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을 재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예,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뭐 글로벌에서는 당연한 움직임이었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변화를 일으키듯이 ESG 투자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ESG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투자되고 있는 펀드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ESG라는 개념이 사실 뭐 과거부터 있었던 개념이잖아요.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네. 우리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결정 시에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뭐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역시도 ESG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도 늘 연설이나 혹은 직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이 ESG 중심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나 삼성 역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이 글로벌 ESG 펀드 자산 규모는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1조 3천억 달러로 전년 12월 대비해서 64% 급증하게 됩니다. 많이 늘어가고 있네요. 예. 그리고 1,75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자금 유입으로 전년 900억 달러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SG라는 개념이 이제 환경 그리고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 뭐 이런 약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도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또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습니다. 흔히 뭐 사회적 관련한 부분들은 차지하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인데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고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친환경 투자라는 이 인바이러먼트 부분이 가장 와닿는 투자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글로벌 IB라든지 뭐 타 증권사들도 ESG 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친환경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이 친환경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오염수 방류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리스크 규제적 관점에서 접근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이 친환경 혹은 환경 산업 문제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대표적인데요. 테슬라 하면 사실 뭐 전기차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혁신성, 자율주행 이런 것들로 유명하지만 이 탄소 배출권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테슬라의 2020년 2분기 순이익을 보시면은 1억 400만 달러였는데 이때 탄소 배출권 거래 매출액이 무려 4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또한 이제 전년 3분기 1억 3,400만 달러에서 거의 이제 3배 이상 성장하게 되는데 내년 파리 기후 협약이 본격화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 부분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도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등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서 과거 이제 단순 비용이라든지 리스크적 개념에서 이제는 수익성 개념으로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가장 와닿는 투자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친환경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 규제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여졌다가 지금은 친환경 산업이라는 그런 부분 자체가 새로운 어떤 성장 산업의 하나의 일환이 되고 상당히 좀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산업의 영역으로 좀 탈바꿈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 영역인 그러면 소셜,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도덕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소셜이나 거버넌스를 가지고 어떻게 돈이 되겠느냐, 혹은 네. 뭐 수익성이 되겠느냐,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항상 걸려왔었던 문제입니다. 뭐 도덕적인 부분이 가장 강조되기도 하고요. 소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이나 인종,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됐던 남녀 차별 문제까지 네.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의미하고, 거버넌스는 말 그대로 정의,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 증시에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지배 구조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작년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 물건 이제 불매 운동이 네네. 있었습니다. 뭐 당시 이제 국내 소비자들을 무시해서 유니클로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이걸로 인해서 국내 실적이 이제 유니클로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모기업 패스트 리테일링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언론이 사과까지 하기도 네네. 했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사실 소셜 같은 경우는 리스크적 관점이 좀 강했었습니다. 네. 물론 뭐 거버넌스 역시도 기업에 대한 이제 신뢰도적인 도덕적인 부분이 좀 강하게 좀 강조되어 왔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성,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 뭐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뭐 사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주가 변동이 좀 있었던 사례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규제로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는데, 사실 최근에 정말 이제 증시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소셜 부분과 거버넌스 부분이 합쳐지면서 네. 투자 기회가 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두 기업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가 남양유업이고 네. 하나가 이제 한진칼 얘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남양유업과 한진칼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게 소셜 부분, 즉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남양유업은 2013년도에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주가는 그때 이후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많이 이슈가 많이 됐었죠. 예. 예. 뭐 지금도 뭐 온라인 보시면은 남양유업 제품들 새로 나온 거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또 일어나고 네. 뭐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이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땅콩 갑질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제 비행기 회항시키고 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부분인 건데, 이때 이후로 뭐 오너의 이제 경영 리스크라든지 직원들의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인해서 말 그대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소셜 문제가 향후 거버넌스 문제로 결합이 되면서 재밌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오너의 모습을 보고 이제 오히려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서 이 개입과 함께 경영권 분쟁 이슈 이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소셜 문제와 거버넌스 문제가 리스크적 관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반사수의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ESG와 관련된 그 투자에 대해서도 어떤 투자 방법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투자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투자 방법도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사실 뭐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인데, 예. 유엔 PRI에 따르면은 총 7가지 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네요. 7가지 예. 기준이면은요.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스크리닝, 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뭐 ESG에 부합하면은 포지티브 스크리닝, 네. 그리고 이 기후나 음식, 물 혹은 친환경에 투자할 수 있는 테마틱 인베스트먼트, 네.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투자하는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예. 그리고 이제 ESG를 부분을 이제 재무적 부분과 합쳐가지고 네네. 같이 분석을 하는 ESG 인테그레이션, 이외에도 이제 책임 투자 기준에 맞춰가지고 뭐 엔게이지먼트라든지 ESG 리포팅이라든지 총 7가지 기준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만 가지고 네네. 투자를 하기에는 놓치는 부분도 많을 뿐더러 기회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이제 운용할 시에는 이러한 점에서 이제 ETF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게 좀 많고 좀 복잡하네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준에 맞춰서 그 개별단의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 그렇다면 결국에는 ETF가 예.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상황일 것 같네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ESG와 관련된 부분에 ETF들은 뭐 어떤 ETF들이 있는지 그 예. 부분을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ETF 관련해서 관련 ETF는 이제 글로벌엑스의 KRMA 그리고 ESGU 그리고 USSG, SUSL, DSI, SUSA 이 총 7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네.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ETF의 베타 값이 1인데 0.992에서 0.99까지 유사한 베타 값을 가지면서 네. 수익률은 스파이가 14% 수준인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ESG 관련된 ETF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뭐 타이거라든지 코덱스라든지 네. ESG 관련해서 ETF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각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그 ESG 투자와 관련해서는 뭐 직접 투자의 그런 개념보다는 ETF 투자가 훨씬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ETF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ETF들이 계속 출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기존에는 성장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뭐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사회적 책임 투자 등 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추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뭐 종목 선택의 어떤 중요성도 그만큼 뭐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재구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ESG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